저는 오빠가 삼천교육대로 끌려간 뒤 생이별을 하고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1980년 그 여름. 18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처음 마주친 그 사람. 20살 정민 오빠는 대학생이었고 나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철부지였죠. 오빠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 잔. 그렇게 우리는 다방에서 밀크티를 마셨고 오빠는 문학 이야기를, 나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의 눈은 별처럼 빛났고 웃을 때마다 입가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남산 도서관 앞, 명동 성당 계단, 을지로 작은 음악다방. 오빠는 언제나 낡은 가방에 시집 한 권을 넣고 다녔어요. 정아야, 이 시 들어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 윤동주 시인의 말이야. 오빠는 어느 게 더 좋아요? 난 둘 다 할 수 있어서 행복해.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사랑받으니까. 그 말에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납니다. 6월의 어느 토요일 오빠는 한강 백사장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석양을 보면서 오빠가 말했죠. 정아야, 나 군대 다녀오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꼭 너의 남편 될게. 오빠 정말. 그럼. 난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이 강물이 마르고 저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해도. 그날의 약속. 그날의 키스. 그날의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7월 어느 날 저녁 오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학생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디선가 싸움이 났고 오빠는 말리려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갔습니다. 삼천교육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의 공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아야, 정민이가 끌려갔대. 삼천교육대로. 친구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을 때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언니, 그게 뭐예요? 그냥 불량배들 잡아가는 곳인데. 정민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찾아 헤매던 날들. 오빠 집으로 찾아갔지만 오빠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정아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정아야. 미안하다. 아줌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리 민희를, 우리 아들을. 나는 친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어머니 동창들, 아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먼 친척 되시는 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삼천교육대 쪽에 아는 군인이 하나 있긴 한데 큰 힘은 못 쓸 거야. 직급이 높지도 않고. 아저씨, 제발이요. 면회라도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번만요. 그래.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근데 정아야, 기대는 하지 마.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니? 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2주 후 김 아저씨가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딱 30분만 가능하대. 그것도 이번 한 번뿐이야.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꿈에서 오빠를 만났어요. 오빠는 꿈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나는 꿈에서도 울었습니다. 면회 가는 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감고 오빠가 좋아하던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매일 울어서요. 김 아저씨 차를 타고 삼천교육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저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담배만 피우셨죠. 철문이 열리고 들어간 그곳. 삭막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쨍쨍거리는 군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령 소리.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작은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창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기다리는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아.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이름.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오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려 있고 얼굴은 여기저기 멍투성이었어요. 입술은 터져 있고 왼쪽 눈 밑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체중도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오빠. 정아야. 오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손을 내밀었고 나도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 나 괜찮아. 정아야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오빠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손만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빠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 건데. 응, 나도 알아. 근데 여기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정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정말이요? 언제요? 오빠는 확신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정아야, 너 나 기다려줄 수 있지? 오빠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저 평생 오빠만 기다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한강에서 약속했잖아. 결혼하기로. 그래서 저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빠 나오면 우리 결혼해요. 꼭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다 됐다. 아니, 아직 30분 안 됐는데요. 시간 다 됐다고. 오빠. 정아야, 나 괜찮아. 나 사랑해. 평생 사랑해. 오빠도 사랑해요. 꼭 살아서 나와요. 제발이요. 오빠가 끌려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김 아저씨가 부축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정아야, 가자.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 차 안에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 직급으론 정민이를 빼낼 수가 없어. 알아요, 아저씨. 그래도 고마워요. 면회라도 시켜주셔서. 그 후로 나는 매주 삼천교육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였어요. 면회 안 됩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요.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허가가 난 거고 이젠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저 정민 오빠 여자친구예요. 제발 한 번만. 여기 여자친구 찾아온 사람이 당신뿐인 줄 아세요? 다들 돌아가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은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혹시 오빠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도 오빠를 보지 못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나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민이요? 김정민. 네. 김정민이요. 담당자가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어떻게 해요? 7월에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8월에 면회도 왔었는걸요. 글쎄 명부에 없다니까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송됐거나 아니면 석방됐거나. 석방이요? 그럼 집으로 갔겠네요? 그건 저도 모르죠. 여기 없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석방됐다면 집으로 갔을 거예요. 오빠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서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면서도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아주머니, 저 정아예요. 정민 오빠 나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더 깊이 꺼져 있었어요. 정아야. 우리 민이는 안 나왔어. 네. 근데 삼천교육대에 없대요. 석방됐다고. 아니야. 석방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소리를 들었어. 어디론지는 우리도 몰라. 그럼 어떻게 찾아요? 모르겠어, 정아야. 아줌마도 모르겠어.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어요.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없었어요. 나는 매일 오빠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 생각, 밥 먹으면 오빠 생각, 잠들기 전에도 오빠 생각.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정아야, 넌 아직 어려. 그 사람 기다리다가 내 청춘 다 버리면 어떡하니? 엄마, 전 오빠 기다릴 거예요. 정아야. 2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했고 나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주변에서 선을 보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저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아야, 그 사람 죽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3년이 지났습니다. 21살이 됐어요. 친구들은 아이를 낳았고 어떤 친구는 벌써 둘째를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어요. 정아야, 이제 그만 잊어라. 3년이나 지났잖니. 소식도 없는 사람을.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나도 울었습니다. 정말 오빠는 어디 있는 걸까? 살아는 있는 걸까? 4년이 지났습니다. 22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박 사장님 아들이 너 보고 싶어 한대. 한번 만나봐라. 엄마, 저 싫어요. 정아야, 우리 형편 좀 봐라. 내 동생들 학비도 있고. 박 사장님이 도와주신다잖니. 5년이 지났습니다. 23살. 나는 박민수 씨와 선을 봤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정아 씨, 정아 씨 마음속에 다른 사람 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젠가 정아 씨가 저를 봐주실 때까지. 6년이 지났습니다. 24살. 집안 빚이 늘어났고 동생들 학비 때문에 어머니는 밤마다 우셨습니다. 정아야, 박민수 씨랑 결혼해라. 제발. 그 사람 너 진짜 좋아해. 그리고 우리 형편도 좀 생각해라. 엄마가 이런 말하기 싫지만 정아야, 김정민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아. 6년이나 지났어. 제발 현실을 봐라. 그날 밤 나는 오빠한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나 정아예요. 6년이 지났네요. 오빠 어디 있어요? 살아있긴 한 거예요?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빠, 미안해요. 나 결혼할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나 정말 나쁜 여자죠? 오빠 기다린다고 해놓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엔 평생 오빠밖에 없다는 걸. 사랑해요, 오빠. 평생 사랑할게요. 편지를 쓰면서 종이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1986년 봄 나는 박민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 울었습니다. 화장을 3번이나 고쳐야 했어요. 정아야, 괜찮니?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길 끝에 오빠가 서 있었으면. 민수 씨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나한테 잘해줬고 가족들한테도 잘했어요.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하지만 밤이면 가끔 오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오빠는 여전히 20살이었고 나도 18살이었어요.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고 오빠는 웃었습니다. 정아야, 사랑해.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40년 후. 2024년 나는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민수 씨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났고 나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후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10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영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미정이 남편 돌아가셨대. 장례식 같이 안 갈래? 그래. 미정이 힘들겠다. 어디서 해? 경기도 파주 쪽이래. 좀 멀긴 한데. 괜찮아. 같이 가자. 장례식장은 파주에 있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정아야, 넌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데 외롭지 않아?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넌? 나도 혼자야. 우리 남편 5년 전에 갔잖아. 그러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조문했습니다. 미정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미정아, 힘내. 고마워, 정아야.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다른 동창을 만났습니다. 어머, 순자야?
정아야. 와, 몇 년 만이야? 10년? 15년?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여기 1층에 카페 있던데. 그래, 좋아.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70 가까이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등은 약간 구부정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옆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설마.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눈, 그 눈빛. 4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눈. 오빠?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 남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정아. 아. 순자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아야, 아는 사람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남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정아야. 김정아. 김정민 오빠. 우리는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순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아야. 오빠.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40년 전처럼.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응. 나야. 정민이. 어떻게 여기에? 나. 여기서 작은 카페에. 아까 그 카페. 장례식장 안에 있는. 아. 그래서. 너는? 여기 왜 왔어? 친구 남편 장례식 때문에. 그렇구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오빠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요? 뭐가 미안해요? 다 미안해. 너 찾아가지 못한 것도 연락 못한 것도. 오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오빠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삼천교육대에서 1년 있었어. 1년 동안. 정말.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맞았어. 이유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리고, 일 못하면 때리고, 말대꾸하면 때리고. 매일 맞았어. 오빠.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 반쪽이 마비됐어. 여기. 오빠가 왼쪽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왼쪽 입꼬리가 약간 처져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그때는 침도 계속 흘렀어. 말도 제대로 못했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어. 오빠.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뒤에 나왔어. 근데 거울 보는데 내가 아니더라. 몸무게도 20kg 빠졌고 얼굴은 마비됐고 몸은 여기저기 다 상했고. 그래도 나한테 왔어야죠. 정아야. 나 그 꼴로 어떻게 너한테 가. 침 흘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반식물인간처럼 돼서 너한테 어떻게 가. 그래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더 불행해질까봐 무서웠어. 오빠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1년을 더 보냈어. 재활치료하면서. 근데 나아지지가 않더라. 그러다가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통해서. 다들 정아가 시집 간다고 하더라. 오빠. 그날 정말 죽고 싶었어. 아니, 진짜 죽으려고 했어.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 오빠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죽을 각오로 뭐라도 해보자. 그때 새우잡이 배 선원 모집한다는 거 봤어. 다들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지. 좋았어. 난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오빠. 제발. 새우잡이 배 탔어. 1986년부터. 정말 지옥이었어.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바다에서 몇 달씩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신기하게
살고 싶어지더라. 네. 매일 육체 노동하니까 몸이 좋아졌어. 밥도 잘 먹게 됐고, 얼굴 마비도 조금씩 나아졌어. 그리고 돈도 벌었어. 많이. 그래서요. 3년 배 타고 그 다음엔 해외로 나갔어. 사우디, 싱가포르.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90년대 초까지. 돈 정말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 돈으로, 응, 아파트 몇 채 샀어. 그리고 30대 중반에 결혼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애들도 낳았어. 딸 둘. 근데요? 난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아빠도 아니었고. 항상 마음 한쪽에 너만 있었거든. 오빠. 결국 이혼했어. 10년 전에. 애들은 다 미국 갔고. 난 여기서 작은 카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야, 너는? 나도. 비슷해요. 결혼했지만 마음은 항상 오빠한테 있었어요. 결국 이혼했고. 자식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컸어요. 그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은 쌀쌀했어요. 정아야, 배고프지? 저녁 먹을래? 좋아요. 근처 작은 호프집에 갔습니다. 오빠가 소주를 시켰어요. 나 요즘 술 잘 못 마셔요. 괜찮아. 나도. 그래도 오늘은 마셔야 할 것 같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40년 만에 첫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화끈거렸어요. 오빠, 그동안 나 보고 싶었어요? 매일 밤 너 생각했어. 나도요. 하루도 빠짐없이. 두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정아야, 지금도 예뻐.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할머니예요. 내 눈엔 여전히 18살이야. 오빠도 여전히 멋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술이 취하면서 말도 많아졌습니다. 오빠,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그럼. 명동에서 내가 책 떨어뜨렸지. 맞아요. 그때 오빠가 나한테 차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진짜 심장 터질 뻔했어요. 나도. 너무 떨려서 손이 막 떨렸어. 한강 갔던 날도 기억나요? 당연하지. 그날 너한테 청혼했잖아. 그때 오빠가 키스했을 때 그게 내 첫 키스였어요. 나도. 정말이요? 응. 너밖에 없었어. 진짜로. 다섯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정아야, 후회돼? 뭐가요? 나 만난 거. 그때 나만 안 만났으면 너 더 행복했을 거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아야. 오빠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비록 짧았지만 그 6개월이 내 평생의 보물이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습니다. 정아야, 택시 불러줄게. 오빠. 응. 나 집 가기 싫어요. 오빠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오빠를 봤어요. 정아야. 오빠, 우리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오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야, 확실해? 네. 확실해요.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우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60이 넘은 두 사람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야, 떨려? 네. 오빠도요?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았어요. 40년 만에 퐁. 오빠. 정아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나도요. 나도 평생 사랑했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주름진 입술이 만났지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 그 설렘이. 그날 밤 우리는 40년 묵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은 늙었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빠 품에 안겨 잠들기 전 속삭였습니다. 오빠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진짜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오빠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도 눈을 떴습니다. 정아야. 응, 오빠. 아침이네. 응. 배고파? 조금. 나가서 밥 먹을까? 좋아.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웃었어요. 오빠, 우리 이상하다.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러게. 그냥. 좋아서. 나도. 밥을 다 먹고 나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내 카페 보여주고 싶어. 그래요? 가요. 오빠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책도 많고 음악도 좋았어요. 오빠 여기 좋다. 그치? 난 여기서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렇게 지내. 외롭지 않아요? 외로웠지. 근데 이제 오빠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외로워. 나도.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2번, 3번. 한 달 후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오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60대에. 정아야, 우리 이러고 있어도 돼? 왜요? 우리 나이가 어느 나이인데. 이렇게 데이트하고. 왜 안 돼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그래. 맞아. 어느 날 밤 오빠 카페에서 둘이 앉아 있는데 오빠가 물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애들은 뭐라고 해? 애들한테 아직 말 안 했어요. 나도. 얘들이 뭐라고 할까봐. 오빠, 얘들 뭐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인생인데. 그래. 맞아. 2달이 지났을 때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네. 엄마가. 진짜요? 응. 진짜. 어떤 분인데요? 엄마 첫사랑. 첫사랑이요? 그럼 엄마 나이 때 만난 사람이요? 아니. 18살 때. 네. 딸은 놀랐지만 이해해줬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됐어요. 축하해요. 오빠도 딸들한테 말했대요.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이해해줬다고. 함께하는 미래.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오빤 내 집에 오거나, 난 오빠 집에 가거나.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응? 우리 결혼할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결혼. 우리 결혼하자. 오빠.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40년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너랑. 눈물이 났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해. 반지도 없고. 필요 없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빠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사실. 준비했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반지가 있었어요. 심플한 은반지. 비싼 건 아니지만.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정아야, 이번엔 평생 놓지 않을게. 나도요, 오빠.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작은 식당에서 내 딸과 아들, 오빠 딸들,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오빠는 두루마기를 입었고 주례는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약했어요. 나 김정민은 김정아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40년을 기다린 이 사랑을 남은 생 모두 지키겠습니다. 나 김정아는 김정민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이 사람을 이제 평생 곁에 두겠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쳤어요.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맙다 우리 딸.
오빠 딸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너희들도.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아야, 넌 진짜 운명이 있었나 봐.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 나도 믿기지가 않아. 행복하게 살아. 이번엔 꼭. 응, 고마워. 지금 우리는 오빠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가 커피를 내려줘요. 같이 아침을 먹고 오빠는 아래층 카페로 내려가고 나는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점심에 같이 먹고 오후엔 산책을 나가요. 손을 꼭 잡고. 저녁엔 같이 요리하고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밤에는 포옹하고 잠듭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오빠가 물었어요. 정아야, 후회 안 해? 뭐가요? 40년을 허비한 거. 허비한 게 아니에요. 기다린 거죠. 그래도 오빠 있잖아요. 난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삼천교육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행복했을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을. 근데 40년을 기다렸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아요. 정아야. 그러니까 후회 안 해요. 하나도. 오빠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빤 아래층에서 카페를 열고 난 베란다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우리 이야기를. 4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를. 누군가는 물을지도 몰라요. 40년이나 기다릴 가치가 있었냐고. 나는 대답할 거예요. 있었어요. 충분히.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4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오빠가 아래층에서 올라옵니다. 정아야, 커피 한잔 할래? 좋아요.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카페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 행복한 가을로.